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매주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할 오늘의 한 조각에서는 학우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행복을 전해드릴 세계 각국의 디저트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디저트에 관한 추억이 있나요? 디저트라고 하면 그저 달콤한 간식쯤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 속에는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마음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 함께 디저트 속으로 빠져볼까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한 조각의 디저트 이야기로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에게 디저트로 마음을 표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기념일에 디저트를 선물한 기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 조각에서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디저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하는 누군가를 떠올리면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자연스레 달콤한 디저트가 생각나곤 하죠. 오늘 소개할 디저트에도 사랑의 떨림과 마음을 전하고픈 설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디저트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함께 찾아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티라미수처럼 부드럽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담은 노래 김성철의 티라미수 케이크 듣고 올게요. 여러분에게 티라미수는 어떤 디저트인가요? 특별한 날에만 먹는 케이크인가요? 아니면 일상 속 작은 행복인가요? 주로 카페에 가서 먹는 학우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접할 수 있는 티라미수는 마냥 단순한 케이크는 아닌데요. 에스프레소에 적신 바삭한 레이디핑거 쿠키 위에 마스카르포네 치즈, 달걀 노른자, 설탕, 생크림 등을 층층이 쌓아 올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달콤 씁쓸한 매력의 티라미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티라미수의 시작은 1960년대 이탈리아 북부 트레비소 지역의 한 레스토랑 레베케리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며느리의 출산 후 시어머니께서 기운을 내라는 의미로 만들어준 음식이 티라미수의 시초라고 전해지는데요.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레시피를 토대로 그들의 레스토랑 레베케리에에서 셰프와 의논하여 티라미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티라미수라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단순한 가정의 레시피에서 시작된 이 디저트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커피 문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바 문화가 활발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값비싼 향신료나 고급 술과 달리 커피는 비교적 대중이 접하기 쉬운 기호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달콤하면서도 에스프레소가 들어가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디저트인 티라미수가 사랑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후 티라미수는 기분을 끌어올려준다고 하여 끌다라는 뜻을 가진 티라레라는 단어에 나를 뜻하는 미와 위를 나타내는 수를 합쳐 티라미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티라미수는 곧이어 큰 인기를 끌어 트레비수는 물론 베네토와 이탈리아 전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는데요. 이어 1990년대에는 영화와 드라마, 패션 잡지 빈베네토에 등장하며 세계적인 디저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1970년대 중반 티라미수의 수요가 늘어나자 레이디핑거 쿠키 대신 스펀지 케이크를 사용하여 현재 우리가 아는 형태의 티라미수 케이크가 만들어졌는데요. 이외에도 마스카르포네 치즈 대신 리코타 치즈를 넣거나 달걀과 설탕에 럼과 같은 단맛이 나는 술을 넣어 만든 자바이오네가 만들어지기도 했답니다. 원래 티라미수에 들어가는 마스카르포네 치즈는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에서 생산된 고급 치즈였지만 20세기 중반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되었는데요. 여기에 레이디핑거 쿠키는 저장성이 좋아 제과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주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널리 보급된 것도 티라미수가 대중화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디저트 안에 역사와 가족의 문화가 녹아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치즈의 마들렐럽 듣고 티라미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의 마들렌럽 듣고 오셨습니다. 티라미수는 이탈리아어로 나를 끌어올려줘 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한 입만 먹어도 기분이 좋아질 만큼 부드럽고 진한 맛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트 티라미수라는 새로운 형태의 깨먹는 티라미수가 SNS상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트 티라미수는 기존 온라인 쇼핑몰에서 먼저 인기를 얻은 뒤 백화점에 입점하는 통상적인 판매 경로와 달리 더현대 서울의 팝업 스토어를 먼저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 첫 팝업 스토어 6주 만에 월 매출 7억 원을 돌파하며 팝업의 성지라고 불리는 더현대 서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이후 여러 지점에도 진출하여 서울과 부산 팝업 스토어에서만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MZ세대 소비층을 겨냥한 전략적인 마케팅으로 하트 모양이라는 독특한 비주얼과 깨먹는 재미 요소를 더했는데요. 덕분에 소비자들은 단순한 맛뿐 아니라 보는 즐거움을 느끼며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하트 티라미수가 입점되어 하고 여러분도 더욱 쉽게 접하실 수 있는데요. 특별한 날 혹은 작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선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티라미수 한 입으로 더 달콤한 하루를 경험해볼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면 티라미수가 충분히 인기 많은 디저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라미수의 인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보셨나요? 넷플릭스에는 흑백요리사에서 나폴리 마피아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한 권성준 셰프가 패자부활전 요리로 밤 티라미수를 선보였죠. 방송 직후 이 메뉴는 편의점 CU에서 상품화되어 출시됐는데 예약 판매 시작 단 20분 만에 2만 개 전량이 매진되며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디저트가 방송에서 시작되어 현실 속 상품으로 문화, 사회적 연결고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럼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귀로 즐기는 디저트 이야기 한입하러 가지 않으실래요? 지금은 1시 33분. 여러분은 일상 속 달콤한 선물, 오늘의 한 조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 저희와 함께 달콤한 디저트 이야기 하러 가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디저트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다양한 모양과 색감을 가진 작은 예술작품 같은 마카롱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두 번째 디저트 이야기는 바로 마카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늘날의 햄버거 모양 마카롱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카롱은 프랑스의 고급 디저트로 많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마카롱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카롱이라는 단어는 반죽하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마카로니에서 유래했습니다. 파스타 마카로니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16세기 중반 이탈리아 피렌체의 귀족 카트린 드 메디치가 프랑스 국왕 앙리 2세와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포크와 향신료, 셔벗 그리고 마카롱을 가져오면서 마카롱은 처음으로 프랑스에 전해졌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아직 포크조차 널리 사용되지 않았고 과자 문화도 막 시작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프랑스 식문화에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1666년 루이 14세 스페인 공주 마리 테레즈의 결혼식 축제에서 마카롱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귀빈들 사이에 그 맛과 섬세함이 큰 화제가 되었죠. 이를 통해 마카롱은 왕실의 환영 디저트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 무렵 루이 14세의 베르사유 궁전 연회에서는 황금빛 마카롱 타워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셰프들은 고급품이었던 아몬드 가루와 설탕을 아낌없이 사용해 반짝이는 마카롱을 만들었고 이는 손님들에게 부와 세련됨을 과시하는 일종의 장식품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마카롱을 가장 즐겨 드시나요? 저는 크림이 가득 들어간 뚱카롱을 즐겨 먹습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색과 맛을 내는 마카롱이 되기 전 초기에 서민에게 보급된 마카롱은 아몬드 가루를 사용하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단일 과자 형태였는데요. 초기에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귀족들이 티타임에 즐겨 찾던 디저트였습니다. 하지만 마카롱이 언제까지나 귀족의 사치품으로만 머무른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럼 멜로망스의 고백 듣고 마카롱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할까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과 귀족 문화가 무너지고 사치스러운 디저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화려함보다 정직함을 선호하던 시민들이 처음 접하게 된 투박한 마카롱은 오히려 그 시대의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연인들이나 가족 간에 작고 소박하지만 마음을 담은 선물로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프랑스의 제과제빵 기술이 점차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길거리 상점과 시장을 통해 마카롱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당시 설탕 무역이 활발해지고 아몬드 재배도 안정화되었는데요. 이 덕분에 마카롱의 재료 공급이 원활해진 것이 서민화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궁정 연회에서만 볼 수 있었던 디저트가 이제는 도시 곳곳의 작은 가게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달콤하고 화려한 마카롱, 즉 크림이 들어간 형태는 1930년대 파리의 유명 제과점 라듀레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여러 도시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마카롱을 만들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인기 있는 디저트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파리에서는 가나슈가 들어간 정통 마카롱이 유행하고 낭시 지역에서는 겉이 더 거칠고 습기에 강한 마카롱 드 낭시가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이름이라도 지역과 재료에 따라 전혀 다른 개성을 보여주는 점이 마카롱의 또 다른 매력인데요. 두 실 사이에 버터크림이나 가나슈가 얇게 들어간 현대식 마카롱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뚱카롱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재해석됐습니다. 뚱뚱한 마카롱이라는 뜻의 뚱카롱은 SNS를 통해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디저트를 넘어 연인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표적인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만의 마카롱 맛집이 있나요? 저는 전북대학교 근처의 마카롱 맛집 시골 음식 카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겉에서 보면 소박하고 정겨운 외관이 먼저 눈길을 끄는 이곳은 이름만 들으면 전통 음식을 파는 곳 같은데요. 이곳은 여러 디저트를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수제로 만드는 특별한 카페입니다. 시골 음식 카페에서는 마카롱뿐 아니라 컵케이크와 마들렌, 컵 와플과 같은 디저트도 함께 판매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집만의 진짜 매력 포인트는 바로 마카롱 케이크입니다. 이 케이크는 단순히 케이크 위에 마카롱을 얹은 것이 아니라 케이크 층 사이에 여러 맛의 마카롱이 들어가 있는데요. 빵부터 생크림까지 직접 만드는 정성이 담겨 있어서 어디서도 쉽게 맛볼 수 없는 깊은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또 기존 마카롱과는 차별화된 사브레 마카롱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브레 특유의 바삭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기존 마카롱의 달콤함과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특별한 날 친구나 연인과 함께 남기에 안성맞춤인 메뉴 같지 않나요? 전북대학교 주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디저트 가게.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시골 음식 카페에서 달콤함을 직접 경험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악동뮤지션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듣고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티라미수와 클래식과 트렌드를 모두 아우르는 선물인 마카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디저트에 담긴 이야기와 그 속에 녹아있는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로 작은 쉼표 같은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연출의 김세은, 기술의 정유경, 모니터 김예원, 그리고 저는 진행의 차윤서였습니다. 오늘의 한 조각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재밌고 다양한 디저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